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에 가려 예전만큼 분위기가 뜨겁지는 않지만 물밑 경쟁은 치열한데요. 석 달이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먼저 이승각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최대 변수는 단연 대선 결과가 꼽힙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고 대선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공을 세운 민주당 입지자들은 몸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반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대선 기여도 평가 취지가 퇴색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개혁 공천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 안팎에서는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참신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공천해 쇄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지도와 조직력을 앞세운 현역에 맞서 정치 신인들의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민주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입니다. 민주당은 현역 단체장 평가를 통해 하위 20%로 분류되면 공천 심사에서 해당 단체장에게 본인이 얻은 점수에서 20%를 감산하는 페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위 20%에 포함되면 물갈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직 단체장과의 리턴 매치가 예정되어 있는 곳들도 많기 때문에 하위 20% 평가가 전남 지역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민주당 복당이 허용된 탈당 인사들의 출마 여부도 민주당 공천과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힙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현역 단체장이 얼마나 자리를 지킬지가 관심인데요. 앞서 보신 변수를 감안하면서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살펴보시죠. 계속해서 박상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최대 격전지는 광주 시장 경선이 꼽힙니다. 4년 전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양강 구도를 형성하며 치열한 리턴 매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초박빙의 여론조사 흐름이 유지된다면 광주시장 경선 결과는 당심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지역 국회의원의 지지를 얻어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비교적 잔잔한 선거 국면을 보이는 전남지사 선거는 민주당 경선에 김용록 지사의 대항마로 누가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현역 구청장, 시장, 군수의 물갈이 폭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광주는 김사모 광산구청장이 불출마 입장을 밝혔고 전남은 현역 단체장들의 잇단 불출마 선언과 3선 제안으로 현역 교체 폭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화순과 광양, 곡성은 일찌감치 현 단체장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진도와 담양은 3선 출마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여기에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단체장도 여럿이어서 전남은 22곳 중 최대 10곳 안팎의 시장 군수가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 전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단체장 선거에 후보를 얼마나 낼지, 비례대표 광역위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도 지역 정가의 관심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광주는 현 교육감의 3선 연임 제안으로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후보 간 단일화와 합종 연행이 관심이고 전남은 재선을 노리는 장서궁 교육감과 장만채 전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김대중 후보가 맞붙으면서 전 현직 교육감 간의 세대결이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광주 지역 대선 주요 쟁점이 된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오늘 광주에서 각각 중소상인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간담회에서 대기업 복합 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 임원들과 함께 쇼핑몰 유치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금호월드와 지역 아울렛 중소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복합 쇼핑몰 유치로 인한 우려와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여파로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 퇴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현산이 시공사로 참여한 학동 4구역과 우남 3단지에서 시공사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학동 참사. 학동 4구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공계약을 해지하라는 조합원들의 요구가 빗발친다며 시공사로 자격을 유지할 건지 4월 초까지 입장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특히나 부실공사 그저 화정 아이파크 붕괴로 공사가 중단된 우남 3단지.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한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 중인데 입주 예정자들은 여기서 현대산업개발은 빠지라고 요구 중입니다. 최근 의견조사에서 조합원 92%가 현산 배제에 찬성했습니다. 아파트 이미지도 나빠졌고 공사 중단으로 피해도 늘어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90% 정도 찬성을 했습니다. 박부장. 경기도 광명시의 재개발 조합에서도 최근 현산의 시공 배제를 골자로 계약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현산 측은 계약을 따낸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면서도 뚜렷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런 의견이 있으실 때 겸허히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딴 붕괴 사고로 기업 신뢰도가 추락한 현대산업개발. 짓고 있는 아파트 사업에서도 손을 떼라는 거센 요구에 부딪혔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어제 하루 5,356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남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으로 12명이 추가되는 등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3,247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복지시설과 아동센터 등에서 감염이 이어져 2,109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검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입원 전 PCR 검사 비용을 한 차례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으로 병원에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와 간병인의 경우 별도의 검사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이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자로 포함해서 PCR 검사를 무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강추위와 함께 저녁부터는 눈이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일부 남해안 지역을 제외한 광주 전남 지역에 내일 아침까지 내리겠는데요. 특히 전남 서해안 지역은 1에서 3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비 소식이 잦은 서부 지역과 달리 동부 지역은 건조함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수와 장흥, 구례 등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되고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높은데요. 한낮 기온이 광주가 3도, 영광이 2도에 머물겠습니다. 곡성의 낮 최고 기온 3도, 여수와 광양 5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아 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도, 영암 4도, 강진 5도에 머물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낮 최고 기온 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는 4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오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 차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양 편의점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가 나흘째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편의점 점원 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48살 이모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9일 새벽 0시 반쯤 광양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점원 한 명을 살해하고 가게 안에 있던 나머지 한 명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SK행복나눔재단,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지역에 휠체어 200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어제 광주시청에서 협약을 맺고 6살에서 18살까지 아동과 청소년에게 맞춤형 수동 휠체어와 전동 키트 장착 휠체어 200대 5억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복나눔재단은 뇌병변과 지체장애 아동을 위해서 이동 보조기기 지원과 안전한 사용 교육을 제공하는 휠체어 사용 아동 이동성 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행정 1단독은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기부 관련 합의서를 공개하라며 광주경실련이 전남도지사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골프장을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자녀 부지와 관련해서 전남도와 나주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이 기업의 경영, 영업상 기밀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협약서 내용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골프장 자녀 부지 사업 관련 오해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속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원고 측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윤준 신임 광주고등법원장이 재판 독립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윤준 법원장은 어제 취임사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공정한 재판은 재판 독립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며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